일부에서는 힘센 처녀 강옥순이 약한 선비 성수를 구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악덕지주 박부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썩은 무밭과 판잣집만 남았지만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고 성공의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마을에 흉년이 들고 도둑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는데 과연 옥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2부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주먹밥이 산처럼 쌓였어요. 그날 오후 마을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둑대가 내려온 거예요. 6.25 때 가족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숨었어요. 도둑들이 박부자 집 곳간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옥순이 주먹밥 광주리를 들고 나갔어요. 도둑들이 옥순을 보고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옥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칼을 내려요. 배가 고파서 온 거잖아요. 싸우지 말고 밥 먹고 가요. 도둑들이 멈췄어요. 옥순의 거대한 덩치에 놀란 것도 있지만 주먹밥 냄새에 이끌린 거예요. 며칠을 굶은 도둑들이었어요. 밥 냄새를 맡자 침이 고였습니다. 도둑 두목이 앞으로 나왔어요. 험악한 얼굴이었지만 눈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옥순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우리한테 밥을 준다고? 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주먹밥이 있으니 배불리 드세요. 칼 버리고 사람으로 돌아가세요. 두목이 잠깐 망설이더니 칼을 내렸습니다. 다른 도둑들도 하나씩 무기를 내렸어요. 옥수는 주먹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주먹밥을 건넸어요. 옥순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도둑들이 주먹밥을 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굶주렸다는 게 분명했어요. 어떤 도둑은 주먹밥을 두 손으로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어요. 옥수는 계속 주먹밥을 나눴습니다. 성수는 물을 날랐어요. 어머니는 수저를 건넸습니다. 한 도둑이 주먹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도둑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거든요. 두목도 주먹밥을 먹으며 북받쳐 올랐어요. 전쟁 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야. 정말 고맙소. 옥순이 두목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누구나 짐승이 돼요. 하지만 배가 부르면 다시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마을로 돌아가세요. 가족이 기다리실 거예요. 두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은 도둑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옥순에게 고개를 숙이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이 마지막으로 옥순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소. 언젠가 꼭 보답하겠소. 도둑들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나왔어요. 옥순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도둑들을 밥으로 돌려보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옥순을 둘러싸고 칭찬했습니다. 어떤 이는 옥순을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박부자만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곳간에서 곡식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옥순네가 명성을 얻어서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박부자는 이를 갈며 옥순네를 해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을이 무사했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옥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걸 나누면 모두가 살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며느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은 건 복이야. 옥순이야말로 진짜 복덩이야. 셋은 서로를 안고 위로했어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도둑들이 떠난 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옥순네 국밥집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옥순을 보러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옥순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옥순은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자는 여전히 옥순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도둑들에게 곳간을 털린 것도 억울한데 옥순네가 마을의 영웅이 된 게 더 분했습니다. 박 부자는 하인들에게 옥순네를 감시하게 했어요. 트집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 집에서는 매일 밤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성순의 판잣집 주변이 수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 몇 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판잣집 주위를 어슬렁거렸어요. 옥순이 잠결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봤어요. 성수와 어머니도 깼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옥순을 봤어요. 혹시 도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판잣집 뒤에 서 있었어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에 몇 개 그림자가 보였어요. 옥순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한밤중에 여기 무슨 일이요? 그림자 하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도둑 두목이었습니다. 옥순을 보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도둑들도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혈색이 좋아졌고 눈도 밝아 보였어요.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은인이시여,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옥순이 놀라 도둑들을 일으켰어요. 두목이 짊어진 보따리를 내렸습니다. 안에는 멧돼지 고기와 산나물, 그리고 약초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다른 도둑들도 각자 가져온 물건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판잣집 앞이 순식간에 선물로 가득 찼어요. 멧돼지 고기는 싱싱했고 산나물은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약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두목이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구한 최고의 것들을 모아왔습니다. 옥순이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겼어요.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두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인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 도둑이 앞으로 나와 옥순에게 절했어요. 마을로 돌아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은인 덕분에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른 도둑들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농사를 다시 시작했고 어떤 이는 품팔이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옥순이 도둑들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다니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이 선물도 기쁘지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더 기뻐요. 도둑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도둑들이 긴장했습니다. 두목이 옥순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은인이 곤란해지시면 산으로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달려오겠습니다. 도둑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 박 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횃불을 들고 판잣집 주위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가 옥순을 보고 비웃었어요. 한밤중에 수상한 놈들과 만나고 있었구만. 도둑들과 내통하고 있었군.
옥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어르신, 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그저 산에서 온 손님들이 인사하러 왔을 뿐이에요. 박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판잣집 앞 선물들을 봤어요. 멧돼지 고기와 약초를 보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이 났어요. 박 부자가 손을 뻗어 약초를 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박 부자 손을 막았어요. 박 어르신, 이건 제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박 부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천한 것이 자기 손을 막다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것들 다 가져가. 도둑이 훔친 물건일 게 뻔하지 않냐? 하인들이 선물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수가 판잣집에서 나와 박 부자 앞에 섰어요. 몸은 약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부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박 어르신, 제 아내는 도둑들을 사람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둑이 아니에요. 마을로 돌아간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은 그들이 감사로 준 거예요. 성수 어머니도 나와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기계는 당당했어요. 박 부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흉년에 곡식을 숨기지 않았다면 도둑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박 어르신이 사람들을 도왔다면 그들이 떠돌지도 않았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 부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주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박 부자는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를 갈며 옥순내를 반드시 벌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사흘 뒤 박 부자에게 불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박 부자 집이 털렸다는 거예요. 누군가 곳간을 또 털어 금과 은을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훔쳐간 물건이 마을 가난한 사람들 집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전쟁 때 가족 잃은 도둑들의 짓이었습니다. 박 부자를 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거죠. 옥순의 은혜에 보답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박 부자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을 착취한 게 들통날까봐 두려워 입을 다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집들이 갑자기 쌀과 돈을 얻었어요. 모두 옥순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옥순이네 판잣집 앞에 와서 감사를 표했어요. 옥순은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한 노인이 옥순에게 말했어요. 옥순이는 마을의 수호신이야. 옥순이가 있어서 마을이 평화로워. 젊은 아낙네들도 옥순을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옥순을 보면 달려와 안겼어요. 국밥집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이 옥순내 국밥을 먹으면 복이 온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옥순내 국밥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옥순은 더 바빠졌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수와 어머니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솥 2개로는 부족해서 3개를 놓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판잣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도둑들이 준 멧돼지 고기를 구웠습니다. 맛이 일품이었어요. 어머니가 고기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돈도 좀 모였으니 제대로 된 집을 사지 않겠니? 이 허름한 판잣집에서 언제까지 살 거야? 옥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했어요. 성수와 어머니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옥순은 미소 지으며 대답을 미뤘어요. 옥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을 위한 거였어요. 그날 밤 옥수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생각에 잠겼어요. 국밥집이 잘 되고 돈도 모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실력을 발휘하려면 행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공무원이 되어야 가족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요. 그 시절 공무원이 되는 것만이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옥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을 서울로 보내 행정고시를 보게 하겠어. 며칠 뒤 옥수는 성수를 안쳤습니다. 저녁 식사 뒤였어요. 옥순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성수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옥순이 남편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행정고시 보러 가야 해요. 성수가 놀라 아내를 봤어요. 행정고시를 보러 간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성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실력도 부족해. 나는 그냥 국밥이나 팔면서 살겠소. 하지만 옥수는 단호했어요. 여보를 잘 알아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뒷바라지 할게요. 어머니도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정고시 붙으면 공무원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거고, 옥순 말대로 해라. 옥순이 계속 말했어요. 여보, 저를 믿어요. 제가 국밥집 지킬게요. 어머님도 모실게요. 돈도 벌게요. 여보는 그저 공부만 하세요. 성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성수는 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을 도왔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옥순과 어머니는 성수가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했습니다. 판잣집 한쪽에 책상을 마련했습니다. 옥수는 국밥 장사로 번 돈을 전부 남편 고시 준비했었습니다. 참고서를 사고 공책과 연필을 샀어요. 어느 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몰래 밥을 먹는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어요. 달빛이 부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기 옥순이 앉아 있었어요. 옥수는 큰 대야로 뭔가를 휘휘 저어 먹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그건 손님들이 남긴 음식이었어요. 쉰내 나는 밥과 국 찌꺼기를 섞어 먹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걸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얼굴에 괴로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어요. 옥순아,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걸 먹어? 옥순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대야를 급히 숨기려 했지만 늦었어요. 어머니가 이미 봤습니다. 어머니가 대야를 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악취가 났습니다. 썩은 음식이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고 꾸짖었습니다. 돈도 있는데 왜 이런 걸? 제대로 된 밥 먹지 않고 왜 이걸? 옥순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여보 공부를 뒷바라지 해야 해요. 돈을 아껴야 해요. 좋은 음식은 여보와 어머님이 드시고 저는 이런 걸로 배를 채우면 돼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게 고마워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밥 먹어. 며느리가 쓰러지면 누가 국밥집 하니? 옥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가 합격하면 다 좋아질 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옥순 얼굴이 예전보다 부어 있었습니다.
살이 찐 게 아니라 북이었어요. 썩은 음식과 짠 국물 찌꺼기로 배를 채운 탓에 몸이 부은 거였습니다. 옥순아, 네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며느리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옥순도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참았던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썩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전부 남편에게 쏟아부은 날들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성수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일을 말하려 했지만 옥순이 막았어요.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옥순이 제대로 밥을 먹는지 감시하겠다고요. 옥순은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밥집은 더욱 번창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옥순을 감시했어요. 옥순이 남은 음식을 먹으려 하면 빼앗았습니다. 어머니가 옥순을 위해 따로 밥을 지었어요. 옥순은 할 수 없이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 2달이 지났습니다. 고시일이 다가왔어요. 성수는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옥순이 남편 옷을 정성껏 빨았어요. 여비를 준비했습니다. 도시락도 만들었어요.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옥순과 어머니가 성수를 배웅했어요. 성수가 아내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돌아오겠소. 두 분을 편하게 해드리겠소. 옥순이 남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합격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성수가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소. 성수가 떠났습니다. 옥순과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남편이 떠난 뒤 옥순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밥집은 옥순과 어머니 둘이서 돌려야 했어요. 더 바빴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달이 지났어요. 성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옥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꿋꿋이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2달이 지났습니다. 고시가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옥순과 어머니는 매일 길을 바라보며 성수를 기다렸어요.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둘은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옥순이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성수였어요. 하지만 성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습니다. 마치 거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옥순과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성수를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떨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꽉 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하셨어요. 공무원이 뭐예요? 제 등만 한 국밥집이 있잖아요. 성수가 아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변함없는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런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수는 가슴에 뭔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녁, 셋은 판잣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순이 정성껏 국을 끓였어요. 성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합격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수 가슴에는 여전히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곧 밝혀질 거예요. 성수가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고시에 떨어진 성수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옥순내 국밥집이 잘 되는 걸 시샘했던 이들은 이 기회에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는 옥순내를 놀리는 소리가 넘쳤어요. 장에 가는 길에 성수가 옥순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수를 보고 손가락질했어요. 떨어진 양반님이시네. 거지나 다름없네. 한 아낙네가 동료들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옥순이가 고생해서 번 돈을 남편이 다 날려버렸네. 고시고 뭐고 다 허실이었어. 성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 비웃음이 가슴에 찔렀지만 참아야 했어요. 옥순이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옥순은 태연한 얼굴로 당당히 걸었어요.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손님이 확연히 줄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자리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옥순내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시에 떨어진 집안과 어울리면 자기도 운이 나빠진다고 믿었거든요. 옥수는 신경 쓰지 않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솥에 시래기를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여전히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어머니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수는 상을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박 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으스대며 국밥집 앞에 섰어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아, 떨어진 놈이 돌아왔구만. 꼴보니 진짜 거지로구만. 주위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박 부자가 더 신이 나서 비웃었습니다. 헛되이 고시 가서 돈만 날렸네. 이제 국밥집도 오래 못 갈 거야. 떨어진 집 밥을 누가 먹겠어? 곧 이 국밥집도 문 닫겠지. 옥순이 솥에서 국을 떠서 박 부자 앞에 내밀었어요. 박 부자가 이상한 눈으로 옥순을 봤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어르신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제 국밥은 누가 먹어도 맛있어요. 박 부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릇을 발로 걷어찼어요. 국물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옥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박 부자를 봤습니다. 떨어진 집 국밥을 누가 먹어? 너희 집은 이제 끝장이야. 박 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은 순식간에 텅 비었어요. 손님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구나.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어요. 성수도 자신을 탓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옥순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았어요. 솥으로 돌아가 국을 저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국은 끓여야 한다고 언젠가 다시 손님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니,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나쁜 짓 안 했는데 뭐가 무서워요? 옥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수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보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결과가 어찌됐든 저는 여보를 믿어요. 성수가 가슴에 합격증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합격증과 임명장이 들어 있었지만 아직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박 부자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그때까지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에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어요.
옥수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국을 끓였어요. 돈은 줄어들어갔지만 셋은 서로를 믿으며 버텼어요. 다음날 아침 박 부자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경찰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박 부자가 국밥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성수, 이 국밥집은 허가 없는 건물이다. 관청 허가 없이 장사했으니 철거해야 한다. 옥순과 어머니가 놀라 박 부자를 봤어요. 박 부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당장 국밥집을 철거하고 옥순네를 잡아 넣을 거야.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박 부자가 데려온 건달들도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옥순이 가족 앞에 섰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박 어르신, 우리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박 부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쁜 짓 안 했다고. 허가 없이 지어서 장사한 게 나쁜 짓 아니냐. 이제 너희는 끝장이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경찰관들이 국밥집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건달들도 몽둥이를 휘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옥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성수는 가슴의 합격증을 만지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났어요. 지붕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전쟁 때 가족 잃은 도둑 두목과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붕에서 뛰어내렸어요. 구르며 일어나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순식간에 옥순네 가족 앞을 막아섰어요. 두목이 박 부자와 건달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누가 감히 우리 은희님네 가게를 괴롭히는 거야. 밥값 갚으러 왔다.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도둑들이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구르며 일어나는 모습이 민첩했어요. 순식간에 옥순네 가족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목이 박 부자와 건달들을 노려보며 외쳤어요. 우리 은희님네 가게를 누가 건드리는 거야. 밥값 갚으러 왔다. 건달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둑들의 기세에 눌렸어요. 몽둥이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자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저놈들을 잡아라. 도둑이다. 건달들이 할 수 없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도둑들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도둑들은 순식간에 건달들을 전부 제압했습니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났어요. 도둑들은 먼지를 털고 옥순에게 다가갔어요. 두목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순이 감동해서 도둑들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두목이 옥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박 부자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경찰관들에게 도둑들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이다. 도둑놈들아,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도둑들이 긴장하며 경찰관들을 봤어요. 경찰과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도둑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목이 옥순을 지키려고 앞에 섰습니다. 다른 도둑들도 옥순 가족을 둘러쌌어요. 바로 그때 성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성수가 경찰관들 앞에 섰어요.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고 도둑 같은 지주 편을 드는구나. 경찰관들이 당황해서 성수를 봤어요. 성수가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 부자도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성수를 주시했어요.
성수가 가슴에서 합격증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종이에 금색 글씨가 써 있었어요. 행정고시 합격 증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박 부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수가 다시 가슴에 손을 넣어 임명장을 꺼냈어요. 대한민국 정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군의 신임 군수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성수가 임명장을 높이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군의 신임 군수 김성수다. 마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수를 봤어요. 옥순과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경찰관들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박 부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성수가 경찰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거지 행색으로 돌아온 게 아니다. 백성의 삶을 직접 보기 위해 변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의 실상을 똑똑히 봤다. 성수가 박 부자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박 부자, 너는 백성을 착취하고 흉년에 곡식을 숨기고 도둑이 생기는 원인을 만들었다. 또한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고 경찰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이는 중죄다. 박 부자가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군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백성이 결정할 일이다. 경찰관들아, 박 부자를 잡아서 구치소에 넣어라. 그의 재산을 몰수해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줘라. 경찰관들이 박 부자를 끌고 갔어요. 박 부자가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악덕지주가 드디어 벌을 받는 거였습니다. 마을에 기쁨이 넘쳤어요. 성수가 도둑 두목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목이 긴장해서 성수를 봤어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두목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는 내 아내의 은인이다. 또한 마을로 돌아가 선량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다만 앞으로도 사람답게 살아가라. 두목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도둑들도 함께 절했어요. 은인 부부에게 감사하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두목이 마지막으로 옥순에게 인사했어요. 은인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국밥 정말 맛있었습니다. 도둑들이 깨끗이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옥순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옥순네를 둘러쌌습니다. 군수 부인이 된 옥순을 축하했어요. 옥순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아들이 군수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수가 옥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나를 믿고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소. 옥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건 여보의 실력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둘이 서로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를 안고 울었어요. 이런 며느리를 얻은 건 하늘의 복이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수는 군수로서 선정을 펼쳤어요. 박 부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줬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어요. 옥수는 여전히 국밥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수 부인이 되었지만 백성과 함께 있는 게 좋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성수가 양복을 벗고 옥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셋은 여전히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고요. 선한 마음으로 베푼 덕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이것이 바로 덩굴처럼 굴러온 며느리 옥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